말 그대로 뭐 어떤 생물, 우리가 얘기하는 걔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줍니다. 근데 그 뒷장에 생뚱맞게 뭐가 나오니? 뒷장에 보면 11쪽에 보면 생뚱맞게 갑자기 바이러스라는 게 나와.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더 조금 약간 재미있을 수 있는 부분부터 딱딱한 부분은 뭐 어차피 얘기는 하겠지만은 조금 요게 관련된 거를 내가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묶어서 얘기하면 생물 중에서 제일 하등한 생물이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 제일 하등한 생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대답만 해주시면 돼. 나는 이제 대답이 없는 것보다는 대답을 해주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틀린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생각나는 대로. 생물 중에서 제일 하등한 생물 뭐가 있을까? 잡초. 식물이네, 잡초도. 식물이면 꽤 고등한 거야. 플랑크톤도 뭐 수중 어떤 플랑크톤 두 가지가 있죠. 또 식물성도 있고 동물성도 있고. 걔네는 뭐 좀 하등하긴 하지. 근데 더 하등한 건 세균이에요. 생물 중에서 제일 하등한 애들은 세균이에요. 물론 세균도 또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지금 우리는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세균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결핵균, 폐렴균. 이 결핵 같은 경우는 감염성도 있고 비감염성도 있어요. 뭐 후진국병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직도 결핵균은 그러니까 결핵 환자들은 우리나라도 있어 많아 생각보다. 근데 이제 감염성에 걸린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감염성 결핵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했어. 너희 다 걸려. 확산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다. 어떤 뭐 작년, 재작년 어떤 저 일산 쪽에 어떤 학교가 있어. 어떤 여학생이 결핵에 걸렸어. 난리 난 거야. 전염됐을까. 물론 그 학생 그날부터 당연히 학교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이상한 세균들도 있어. 용암의 온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마그마. 1000도가 넘어가.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생물이 살기가 어렵지. 웬만하면 살 수가 없지. 근데 거기서 사는 세균이 있어. 희한한 놈들이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놈들을 또 따로 연구해. 이 놈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높은 온도에서 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뭐죠? 라고 연구하는 거야, 지금. 2025년 현재. 그런 걸 연구해서 우리도 그런 극한 한강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적용시키겠다는 거야. 하여간, 세균이 제일, 그 다음이 가장 큰 갈래로 가는 게 아까 얘기한 식물 쪽이고, 동물이에요. 우리는 이쪽에 있는 거죠. 척추동물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 굳이 쓰진 않을 거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우리는 포유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다 동물이야. 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 요 중간에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어떤 뭐 플랑크톤 뭐 이런 거 종류, 그런 것들 우리는 조류, 새가 아니야. 새가 아니라 녹조류, 갈조류 뭐 이렇게 바다에 사는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명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원생생물이라고 얘기해. 너희가 들어본 원생생물에는 뭐 아메바, 집신벌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느냐? 똑같은 말로 우리가 뭐 균류, 균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균은 세균의 균이 아니야. 뭐냐? 곰팡이야. 그래서 헷갈릴까봐 난 곰팡이라고 써주는 거야. 응? 무좀이 좀 있나? 없어. 무좀균이라고 얘기해. 그렇지? 전염되는 거야. 무좀에 걸린 사람의 신발을 내가 신었어? 그럼 나는 걸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무좀균이야.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무좀균이라고 나왔어. 뭐라고 오해? 무좀균? 세균인가? 무좀균 세균이야? 택도 없다는 소리야. 헷갈리라고 일부러 선생님들은 무좀균이라고 얘기해. 무좀균. 거기서 균은 세균의 균이 아니니까 한문으로 곰팡이라고 해. 무좀은. 무좀은 곰팡이야. 그래서 무좀이 있으면 항생제를 먹는 게 아니야. 세균에 감염된 게 아니니까. 뭐야? 곰팡이를 없애는 항진균제라는 걸 먹는 거예요. 곰팡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물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크게, 물론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누는 거야. 요 위에 있는 얘네들을 전부 다 우리는 진핵생물이라고 얘기하고, 세균은 원핵생물이라고 얘기해요. 이 물결 모양으로 하는 게 원핵과 진핵생물을 나누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원핵과 진핵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핵이 있느냐? 없느냐. 핵이 있으면 얘네들은 다 핵이 있어. 우리도 당연히 핵 안에 DNA 유전자가 있는 거야. 세균은 아니라는 소리야. 핵이 없어. 응? 그래서 그냥 DNA가 세포질에 퍼져 있는 거야. 세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호막이 없는 거야. 세균은. 그래서 핵의 유무. 핵이 있으면 진핵, 없으면 원핵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이 전체를 생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갖는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눠서 여기서 설명을 하겠다는 소리야. 무슨 말 이해되죠? 응?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 뭐 단세포, 다세포, 세균의 대부분은 단세포, 세포 하나로 되어 있다는 소리죠. 호단지야. 하나로 되어 있는, 되게 아주 하등한 세포 하나인데 생물이야. 호거기. 응? 얘네들 대부분 어떻게 뭐 얘네들 좀 간단하긴 하는데 얘네들은 막 하다가 두동강이 나면 새끼 치는 거야. 분열법에 의해. 너무나 단순 방법으로 새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응? 나머지는 다 뭐야? 물론 여기 안에도 단세포도 있긴 있어. 아메바 집신벌레가 단세포잖아.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은 다 뭐야? 다세포죠. 우리는 세포가 거의 10조에 가까워. 그 정도의 개수를 갖고 있어.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다. 우리 몸은 그렇다는 소리. 야, 몸만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몸 안에는 여기 위도 있고요. 간도 있고요.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그래. 다 뭘로 돼 있어? 세포로 돼 있죠. 다 세포로 돼 있고. 전부 다 세포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세균도 하등하지만 단세포, 세포 하나인데 생물로 돼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세균. 그런데 갑자기 뒷장에 아까 전에 뭐가 나왔대? 바이러스가 나와.
거기에 지금 이 전체가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생물의 어떤 이걸 개통수라고 하는데 이 라인에 바이러스는 내가 쓰지 않았어. 그렇죠? 바이러스는 쓰지 않았어. 그럼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라는 소리네. 그렇죠?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라는 소리. 근데 바이러스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따로 취급하는 거야. 희한한 놈이야. 왜? 바이러스는 생물적인 특징도 있고 생물이 아닌 비생물적인 특징도 둘 다 갖고 있어. 그래서 하지만 여기에 생물에 집어넣지는 않는 거야. 왜? 생물이 아닌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는 따로 취급하는 거야. 바이러스는 따로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지금 방금 내가 생물적인 특징과 생물이 아닌 비생물적인 특징을 둘 다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균보다도 훨씬 작아. 세균보다도 훨씬 작은 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하여간 생물적인 비생물적인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는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몸 밖으로 나오면 그냥 단백질 덩어리야. 생물이 아니라는 소리야.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 기생하느냐에 따라서 기생의 뜻이 뭐야? 기생. 그렇지. 빌부터 사는 거야. 우리한테 빌부터 사는 거야.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 빌부터 사느냐에 따라서 동물성, 식물성, 세균성 바이러스다. 동물에 기생하느냐, 식물에 기생하느냐, 세균에 기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또 종류는 나눠질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생물로 볼 수 있느냐면 일단 바이러스도 유전물질을 갖고 있어. 바이러스도 유전물질을 갖고 있어. 유전물질이 바로 뭐야? DNA나 RNA. 핵산이라고 얘기해.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얘기해. DNA나 RNA. DNA 우리가 한글로 얘기할 때 DNA가 뭐야?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놈이야. 그거를 전달해 주는 놈이 RNA야. 이런 유전 물질은 갖고 있기 때문에 생물로 보는 거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가 있어. 우리는 한동안 물론 지금도 아직 없어지진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냐 RNA 바이러스냐?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 RNA. 지금은 약간 조금 환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뭐 되게 몇 가지가 되게 유행했다고 해요. 독감, 인플루엔자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바이러스야. 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요즘에 코로나 환자도 조금 증가했었다가 지금 약간 조금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동시에 이렇게 조금 유행이야. 응? 그래서 나도 한동안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DNA 바이러스도 있고 RNA 바이러스도 있어. 요거는 좀 이따 쓰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지우는데 DNA 구조가 어떻게 생겼게? 우리가 통과해서 배웠죠. 그렇죠.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 RNA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기억나니? 기억나?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데닌이 있어. 그럼 맞은편에 누가 있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아데닌이 있으면 맞은편에는 타이민이 있어요. 구아닌이 있으면 맞은편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사이토신이 있어요. 아데닌이 있으면 맞은편에 타이민, 사이토신이면 구아닌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렇게 와야 되죠. 그렇죠? RNA는 쌍을 이루지 않아. 이중나선이 아니니까 얘는 그냥 뭐 아데닌, 뭐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어. RNA는? 아니지. 타이민 대신 누가 있어? 유라신이 있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구조가. 물론 이제 여기에 또 인산, 당 뭐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얘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 얘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소리야. 근데 코로나는 얘라고. 그런데 DNA 바이러스는 이중나선 구조로 돼 있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결합이 돼 있어요. 타이트하게. 여기 내가 짝대기 2개, 짝대기 3개 그렸지만 얘네는 수소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야. 수소결합이라고 들어봤나 혹시? 수소결합이 뭐죠? 수소결합? 수소끼리 결합하는. 수소끼리가 아니에요. 수소결합. 수소결합이 뭐냐? 한쪽에 있는 수소 원자가 다른 쪽에 있는 누구? 플로린이나 산소나 질소와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좀 센 인력이야. 더 어렵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 인력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해. 화학결합이 아니야. 이름이 수소결합 써 있으니까 뭐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화학결합인가? 이온결합, 공결합?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수소결합은 분자 간의 힘이야.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 제일 센 놈이야. 그게 수소결합이야. 센 놈으로 결합되어 있어, DNA는.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로 안정적이야. 만약에 구아닌이면 여기 사이토신이 반드시 와야 돼. 근데 사이토신이 안 왔어. 여기에 만약 아데닌이 왔어. 그럼 안 돼. 당연히 안 돼. 근데 만약에 아데닌이 왔어. 그래서 걸리는 게 돌연변이. 혹은 병에 걸리는 거. 그래서 우리. 하지만 원칙적인 거는 사이토신이 와서 이렇게 안정된 구조로 갖고 있는 거야. DNA는. 근데 RNA는 한 가닥이야. 한 가닥이니까 상호적으로 결합된 게 없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원래 사이토신이 와야 되는데 여기 아데닌 잘못 왔어. 그럼 또 돌연변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DNA보다는 안정된 구조는 아니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생기기 더 쉬워. DNA가 더 안정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결합으로. 근데 하필이면 뭐라고?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코로나는 돌연변이, 변종이 연락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더한 거예요. 왜? 돌연변이, 변종이 나올 때마다 백신 만들어내야 돼. 쩔어? 비용도 비용이지만 나올 때마다 백신 만들어서 또 맞고 또 맞고 지금 최근에 나온 거가 여러 또 유행이었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어르신들하고 애기 좀 어린 애들 맞는 게 좋더라고. 그건 뭐 3가 백신이다, 4가 백신이다. 옛날에 우리가 맞은 거보다 더 좋은 거라는 소리야. 우리는 1차, 2차, 3차 뭐 해서도 나는 한 3차까지 맞은 것 같은데. 뭐 보통 한 3차 정도까지 맞으셨지? 아니? 2차? 하여간. 그래서 맞았는데, 그때는 초기에서 이렇게 여러 번을 나는 거. 지금은 이게 3가, 4가라는 게 이 한 방이면 돌연변이 3개, 4개를 커버한다는 소리야. 좋아졌다는 소리야. 한 방이면은 그냥 몇 가지 커버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도 계속 돌연변이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소리야. 단지 코로나가 감기처럼 이제 조금 바뀌어갈 뿐이야. 바뀌어갈 뿐이야. 감기도 뭐야? 바이러스야.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해서 감기에 물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독감이라고 얘기하는 특별한 또 한 종류야.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한 백신은 있어요 지금.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그냥 감기라고 얘기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지금도 없어. 왜 안 만듭니까? 그냥 치명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조금 확률이 아주 낮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거에서 조금 확률이 좀 낮으니까 그냥 또 만들어내기 쉽지도 않고 그래서 없어요. 일반 감기. 감기는 불치병이야. 백신 자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거 언젠간 만들어내겠지 뭐. 언젠가. 근데 이런 애들이 돌연변이가 더 생기는 이유가 하필이면 이런 놈들이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래서 더 변종이 생기기 쉬웠던 거예요.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골치가 아픈.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하지만 이런 유전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생물이라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뭐가 생길 수 있다고?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바이러스는.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야. 자기네들이 새끼 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넘겨주는 거야. 바이러스도 뭐가 나타난다고? 유전이야. 유전 현상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몸 밖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생당하는 놈을 우리는 숙주라고 얘기해. 숙주. 너희 그런 영화 본 적이 뭐 에어리언 뭐 이런 거 그런 거 모르시잖아. 그 영화 뭐 에어리언 시리즈가 있는데 숙주 안에 그 외계 외계 생명체가 사람 몸에서 자기 새끼 쳐가지고 막 그 사람 몸 뚫고 나와가지고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니 이런 숙주 내에서 숙주 바깥으로 나오면 바이러스는 뭐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백질 덩어리라니까. 숙주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에 지나지 않아. 그리고 좀 이따 이렇게 여기서 쓰겠지만 곧바로 쓰겠지만 생물의 기본 단위 즉 생물 모든 생물은 뭘로 되어 있느냐? 세포로 되어 있어요. 단지 단세포냐 다세포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로 되어 있지 않아요. 바이러스는 세포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너희가 많이 본 거로 한번 보면 바이러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 이렇게 우리가 박테리오 파지라는 게 있어요. 박테리오 파지라는 게 있는데 얘는 DNA 바이러스야. 근데 이 DNA 바이러스가 뭐에 그냥 감싸져 있느냐? 그냥 단백질 껍질이야. 단백질 껍질에 감싸져서 있는 놈이 뭐야? 바이러스예요. 세포로 되어 있지가 않는다고. 단세포? 바이러스한테 세포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돼. 뭐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있다. 무슨 헛소리야. 세포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면 다 틀리는 거야. 세포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백질 껍질에다가 그냥 DNA 혹은 RNA가 감싸져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놈이 그냥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자체 효소가 없어요. 자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를 써가지고 자기 증식을 하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없다고요. 우리 거 쓰는 거야, 우리 거. 우리 거 써가지고 자기 증식을 하는. 자체 요소가 없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 자기 스스로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생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물적인 특징과 비생물적인 특징을 둘 다 갖고 있는 희한한 놈이에요, 바이러스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가 될 수 있다, 없다.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왜? 누가 필요해? 숙주가 필요해. 뭔가 숙주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가 될 수 없어요. 당연히. 특이한 놈이야, 특이한 놈. 응? 어떤 면에서는 더 골치덩어리, 왜냐면 이제 돌연변 이런 거가 생기니까 우리는 바이러스는 더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응? 세균에 감염되면 우리 뭘 먹어? 항생제를 먹었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뭘 먹어야 되겠어? 약. 그래, 약. 항바이러스제예요. 백신 같은 거. 좀 전에 일반적인 감기, 독감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는 다 뭐라고? 바이러스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기에 걸렸어. 근데 뭐 열도 막 몸이 안 좋으니까 나도 이제 뭐 병원에 가서 만약에 이제 처방을 받았어. 근데 그 처방제에 항생제가 들어있어. 감기약에는 항생제가 들어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바이러스 감염인데 항생제를 왜 먹습니까? 먹을 필요가 없지. 세균에 감염됐을 때 먹는 거야, 항생제는.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는 항생제를 먹을 필요 없는 거야. 항생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항생제를 같이 처방해 주는 의사들도 있다. 굳이 왜? 굳이. 혹시 몰라서. 감기 걸려서 뭐 보통 이제 애기, 특히 이제 좀 아기들, 이런 소아들, 얘네들은 이제 어떤 뭐 폐렴은 아까 뭐라고 했어? 폐렴균이야. 세균이라고. 감기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어, 세균에 쉽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하시는 분도 있다. 근데 나는 굳이 먹지는 않습니다, 항생제. 감기인데 왜 먹어, 항생제? 빼버리면 돼. 빼버리면. 보통 우리가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최초의 항생제가 뭐죠? 최초의 항생제? 네 글자인데? 페니실린이야. 페니실린은 우리는 어디서 얻어냈나? 페니실린은 곰팡이, 푸른 곰팡이. 우연치 않게 발견한 거야.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그래서
세균을 키워서 그 세균을 이렇게 조금 추출해가지고 실험하려고. 그래서 오히려 세균을 키웠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플레이트라고 있어, 이게 배지라고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뚜껑을 이렇게 딱 봤는데 만약에 요만큼 지금 뚜껑을 열었더니 여기 세균이 잘 자랐어. 세균이.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푸른 곰팡이가 좀 생겼는데 여기 곰팡이가 생긴 데는 세균이 없어. 그래서 우연치 않게 발견한 거야. 실험 이거 잘못 키웠네. 버려야 되겠다. 곰팡이 쓸었으니까. 이제 버리려고 딱 하다가 그냥 버렸으면은 플랭이의 과학자가 못 만들어냈을 거야. 근데 버리려고 딱 하다가 희한하네. 왜 여기는 세균이 자랐는데 곰팡이가 있는 여기는 세균이 왜 없지? 라고 궁금한 거야. 거기에서부터 알아낸 게 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세균을 없애는 뭔가 어떤 물질을 내보내고 있는 걸 알아낸 거야. 그게 바로 페니실린. 그렇게 만들어낸 어떤 화학물질. 그렇게 우연치 않게 만들어 우리가 찾아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실 항생제는 만들기가 아주 어렵진 않아. 현재는 뭐야? 페니실린이 1세대 항생제라고 얘기해. 지금은 뭐 4세대, 5세대. 오히려 모두 나와. 슈퍼 항생제. 웬만해서 세균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뒤져. 허거. 그러니까 얘를 죽이기 위해서 더 세고 더 세고 더 센 걸 만들어. 슈퍼 항생제. 그랬더니 어떤 놈은 이 슈퍼 항생제에 안 죽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쉽게 목숨을 포기할 수는 없고, 우리 그래도 인간의 목숨 조는 우리 더 센 걸 만들어. 스테로이드는 항생제가 아니야. 스테로이드는 이제 어떤 또 하나의 약물로 우리가 또 사용하는데 약간 다른, 항생제는 아니야. 근데 스테로이드는 이렇게 함부로 처방하지는 않아. 왜냐면 다른 약물보다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열나 많고 치명적일 수 있어.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물론 사용할 땐 사용해야지. 하지만 함부로 사용하기에는 좀 위험한 약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생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하지만 항생제는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 세균은 생물이라고 그랬어. 생물이니까 간단히 그리면 세균은 특이하게 원형의 DNA를 갖고 있어요. 동그란 뭐 플라스미드라고 얘기하는데, 세균은 맨 바깥에 세포벽이 있어요. 동물은 원래 없죠. 근데 세균은 있다는 소리야. 그 안에 뭐도 있다. 세포 막도 있고, 여기 꼬리처럼 편모라는 게 달려있고 막 그래요. 이런 게 있는데, 뭐 리보솜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되게 단순한 구조야. 그래서 페니실린은 이 세포벽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세균이 죽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요즘 나오는 것들은 아예 세포막을 파괴하든가 아예 DNA를 없애요. 그럼 세균이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항생제는 이렇게 뭐 조금 그래도 뭐 아주 어렵지는 않다. 항생제 만들어내기가. 항바이러스제는 만들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급하니까 급한 거를 끄기 위해서 아직 검증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맞은 거야. 백신을. 어쩔 수 없는 거였어. 목숨 걸고 맞은 거야. 나도 맨 처음에 안 맞을까 하다가 이게 너무 유행해가지고 맞긴 싫지만 그냥 걸리는 것보단 낫겠다 라고 해서 맞았지만
처음엔 안 맞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만든 건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온 거라서 부작용이 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왜 항바이러스제는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생제는 조금 수월하다고 그랬어. 근데 왜 항바이러스제 얘네들은 만들기가 어려울까? 단백질을 파괴하려다가 다른 걸 파괴할 수도 있어서. 그거보다 바이러스는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숙주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뒤에서 곧바로 우리는 배울 건데, 뒤에서 곧바로 배울 건데, HIV가 뭐냐면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 해가지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게 AIDS야. 응? AIDS라고 얘기하는. 이게 에이즈 바이러스 HIV가 이렇게 되는 건데, 요 HIV, 요 바이러스가 생물 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디에 기생을 하느냐? 하필이면 뒤에서 배울 거예요. T림프구라는 데에 기생이 돼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이 T림프구는 뭐에 관여하는 백혈구의 일종이냐면 면역이에요.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놈이야. 우리가 감기에 걸리든 아니면은 뭐 상처 나가지고 뭐 이렇게 감염이 돼. 그때 작동하는 놈이야. 근데 하필이면 HIV가 재수없게 여기에 기생을 해. 그래서 얘가 여기 기생하다가 잠복기가 있어요. 그럼 잠복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근데 다행히 잠복기가 좀 길긴 한데. 근데 얘가 이제 잠복기에 거쳤다가 이제 T림프구를 파괴하고 새끼 쳐가지고 다시 나오는 거야. 그럼 얘를 파괴하고 나온단 말이야. T림프구를. 파괴하고 나오니까 면역력이 어떻게 되겠니? 뚝 떨어져. 그래서 우리는 에이즈가 무섭다라고 얘기해. 면역력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기 걸리면은 좀 빨리 나게 좀 약에 보조제로 약도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에이즈 환자들은 감기 걸려서 죽어. 내가 이렇게 조금 잘못해서 해서 긁혔어. 이렇게 피가 났어. 여기서부터 썩어져. 그래서 죽어. 그래서 무섭다라고 얘기해. 면역력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 T림프구를 하필이면 여기에 기생하기 때문에. 그럼 항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그럼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죽일 건데 이 약을 먹어가지고 이 T림프구도 파괴되고 얘도 파괴돼. 얘를 죽이려고 하면. 그러면 둘 다 파괴되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T림프구 살리고 HIV만 죽이고 싶은 거야. 열나워.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어려워요. 숙주를 살리고 바이러스만 죽이기는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 아데노 얘의 백신을 그래서 어려우니까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다른 관점도 있긴 하지만 다른 것도 있지만 뭐 이런 거 어려워 만들기가. 나중에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야.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들어봤어? 에볼라도 바이러스야. 그것도 백신이 안 만들었어요. 에볼라도 이제 원숭이한테서 이렇게 오는 영화도 있는데 하여간 얘도 안 만들다가 몇 년 전에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제 뭐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냐?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만 유행했어요.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선진국도. 굳이 거긴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거기
그렇게 안 하다가 근데 몇 년 전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졌어. 그래서 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때 이제 관심이 생기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백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생긴 지는 벌써 에볼라 바이러스는 뭐 한 30년? 근데 그동안 계속 백신이 없었어. 최근에 와서 이제서야 백신 만들어 봐야 되겠네 라고 한 거야.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이유도 있는 거야. 만들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약간 아이고 우리나라까지 오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하지만 만들기 자체가 어려운 거야. 그 이유는 비교해서 알고 있어줘야 돼.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왜 항바이러스제를 만들기가 더 어려운지 너희는 이제 알게 된 거야. 같이 이렇게. 응? 다른 애들로도 같이. 응? 그러기 때문에 요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병원체라고 얘기하는 병균이라고 얘기하는 종류는 엄청 많겠죠. 하지만 이런 병원체 가장 큰 병원체는 2개. 다른 것도 있지만 뭐야? 세균과 바이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는 되게 여기서도 앞으로 요 1단원 처음에서도 나오지만 뒤에 면역에서도 또 나오는 거야. 뒤에 면역에서 똑같이. 응? 그래서 이 세균 아까 얘기했어 뭐 폐렴균, 결핵, 콜레라균 뭐 여러 가지 되게 여러 뭐 우리가 그런 거 들어갔는데 뭐 맨바닥에 뭐 잠깐 뭐 해가지고 넘어져서 이렇게 까지고 막 그런 모에 걸리는데 뭐 파상풍 뭐야 그런 것도 이제 세균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혹시 이렇게 되고 뭐 개한테 물려서 재수없게 그럼 이제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항생제 하나 맞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 뭐 이런 기본적인 특징들이지.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균보다 바이러스는 훨씬 작아요. 다른 걸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너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한 걸로 얘기해주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수정란이 착상을 하는 거예요. 이 착상이 된 후부터 엄마하고 아기의 혈관은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로부터 아기가 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 거야. 노폐물은 엄마가 대신 배설해주고 넘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엄마가 세균에 감염됐어. 엄마가 세균에 감염되면은 아기는 태아는 상관없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세균은 태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세균에 감염됐어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코로나가 됐어. 근데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다고 그랬어. 그래서 바이러스는 태반을 통과합니다. 태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이 바이러스가 100% 넘어가라는 법은 없지. 이것도 뭐 케바케야. 운도 있는 거야. 어? 엄마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서 그 감염된 바이러스가 꼭 아기한테 넘어가라는 법은 없는 거고. 하지만 확률이 어떻다는 소리야? 높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엄마가 걸리면 아기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작아서 세균보다 작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근데 임산부 엄마가 임신을 하면 그럼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그거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맞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기한테도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런 거야.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그 정도로 아주 작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균보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생물학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면역 거기서 더 얘기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뭐 좋은 것보다는 좀 나쁜 쪽으로 조금 태아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부터 나는 너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좀 보여주냐면 요게 이제 생물에 대한 그거는 이제 지우고 나서 따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생물이야. 생물이니까 이런 특징으로 생물의 특징을 갖는 거고 바이러스는 그 중간형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어떤 생물적인 특징, 비생물적인 특징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중간적인 그런 형태 특이하게 해서 그래서 바이러스는 따로 배우고 따로 취급하는 거야. 아까 쓴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대장균이야. 대장균도 세균이니까 생물이야. 근데 이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박테리오파지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박테리오파지라는 게 얘가 이 대장균에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야. 붙어가지고 뭐만 들어가는 거야? 대장균 안에 DNA만 들어가는 거예요. 껍질은 필요 없거든. 유전 물질은 DNA이기 때문에 얘만 들어가가지고 이 대장균의 효소를 이용해서 새끼 친다고 자기 증식한다. 대장균의 효소를 이용해서 자기 증식. 똑같아. 우리 T세포를 파괴하고 나눈 것처럼 HIV가. 이 자기 증식 다 했으면 대장균을 파괴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 나오면서 대장균의 또 세포 이런 것들을 단백질 껍질로 이용해. 그래서 단백질 껍질로 또 이렇게 감싸줘가지고 새끼가 태어나는 거야. 바이러스는 대부분 다 이렇게 증식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야. 응?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증식해가지고 새끼가 이렇게 계속 태어나는 거야. 이런 방법. DNA가 유전 물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껍질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DNA만 들어가가지고 자기 증식에 이용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은 좀 자세하게 알고 있어줘야 돼. 왜냐면 이제 저쪽까지 생물까지 내가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비교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와 어떤 뭐 다른 거, 뭐 적혈구, 뭐 이런 거하고 특징을 비교하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혹시 뭐 궁금한 질문사항 있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저거는 안 지울 거고 이쪽은 지울 거야.
세균도 종류가 많지만 바이러스도 엄청 많겠지. 응? 어른들이 면역력 떨어졌을 때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 대상포진이야. 응? 뭐 물론 나도 뭐 걸려보진 않았는데 뭐 걸린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뭐 되게 응? 칼에 베이는 것처럼 되게 통증이 심하대. 그러니까 뻑뻑뻑 뭐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임파선이라고 해가지고 하여간 요 관절 부분 그런 데 많이 생기는데 뭐 얼굴에 생기는 사람도 있고 되게 안 좋은 케이스는 근데 되게 통증이 심하대. 이 대상포진이라는 것도 바이러스야.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서 때를 보고 있는 거야. 잠복해서 너 이제 약해질 때 한번 보자. 응? 해가지고 내가 약해진 거야.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놈이 오케이 해가지고 딱 증상이 나타나. 그게 대표적인 이제 대상포진. 다른 것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써먹을 거니까 일단 안 해. 지금 일단 먼저 이쪽 부분을 내가 얘기한 거고요. 응? 여기 부분 여기 얘기한 거고. 몇 분? 하나만 얘기한 다음에 그럼 좀 쉬자. 조금 이제 표정들이 조금 지쳐가는 표정인 사람들이 보여서 요거까지만 잠깐 얘기한 다음에 잠깐 이제 쉬면은 지금 방금 뭐라고? 얘네들이 다 생물인데 이런 생물의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생물의 특성이 있는데 일단 윤곽부터 쓰고 디테일한 건 쉬었다가 얘기해요. 이 생물의 특성은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개체 유지 현상 와 이쪽에 종종 유지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요 개체 유지 현상에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합쳐서 얘기하면 네 가지를 뜨고 있다.